입주장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2호점을 저희가 돈가스집을 차리게 되었어요.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서 저만 혼자서 계속 부동산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기동에 있는 그 다음으로 CTOC에 1단지, 3단지 입주장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저희 사무실 앞에 있는 여기 주안 19역 더샵 아르떼 그리고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 입주장 그리고 하기동에 있는 또 SK뷰 하기 1구역 입주장 그런 다음에 또 한신더휴 인천시청역 입주장 그래서 한 총 10개 정도의 입주장을 지금 한 3년 동안 경험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주안 1기 재개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주안동에 왔을 때는 사실 주안동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왔을 때 조금 암울했어요. 여기에서 내가 중개를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좀 낙후된 곳이었고 과연 어떻게 변화가 될지도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곳이었는데 이곳이 이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구도심의 재개발이었기 때문에 대규모로 역세권에서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완전히 이제 빌라밭이었던 수평 구도의 도시가 수직 구도로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젊은 층들이 유입이 되고 그러면서 상권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천지개벽할 주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도시에 이제 활력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은 이 도시가 낙후되면서 이곳을 떠나고 송도로 가셨던 분들이 지금 다시 탈송도 하셔서 주안으로 돌아오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이제 GTX 비노선이 이 석바이시장역에서 한정거장만 가면 인천시청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서울로의 진입도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요 라인으로 해가지고 점점 더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이곳이 제2의 저의 고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원래 인천 사람이 아니고 이제 서울 사람이고 현재는 또 김포에 살고 있는데요. 사실 출퇴근이 왕복 거의 3시간이 걸리면서 좀 힘들게 3년 동안 입주장 진행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이곳으로 아예 터를 잡아서 이사 계획도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는 조금 그동안 입주장 했던 것들을 2년차, 4년차 이 매매 진행하면서 좀 자리를 잡고 좀 편안하게 중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대표님 그 입주장 하시면서 조금 힘들었다거나 아니면 또 좀 보람됐던 그 사례가 있으면 한두 개씩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힘들었던 부분들은 제가 입주장을 시작했을 때가 하필이면 마피시장이었어요. 제가 시작하기 21년도까지는 워낙 불장이었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뭐 피가 오르고 그래서 매물 하나를 수십 번 거래하면서 한 달 수입으로 차를 사시고 막 그러셨다는 이제 선배 중개사님들의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 때는 거의 매일 곡소리를 들으면서 이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 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마피에서 이제 계약금 포기보다 더 내려갈 때에는 이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요. 근데 돈을 안 주고 도망가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명의 변경하는 날 정말 바짝 긴장을 해야 되는데, 진짜 주차장에서 도망가시는 분 잡아온 적도 있어요. 돈을 안 주려고 음, 해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참 제가 2023년도에 주한 파크자이 입주장하고 저기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주한 입주장 할 때가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가 워낙 성행했던 곳이에요. 마피 시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매매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고 전세만 많이 맞춰도 괜찮기는 했었는데 전세 물량은 정말 많았고 전세가가 좋았기 때문에 전세 찾는 분들은 정말 많았는데 찾으면서도 이게 너무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임대인들은 집 가진 죄인 취급을 받아야 됐고
중개를 하는 사람도 사기꾼 취급을 받아야 되겠고, 이제 임차인은 무슨 왕처럼 부렸고, 이제 그런 경우에 중개를 하면서 되게 현타 온 적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람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때 뭐 전세가가 좋았기 때문에 좀 비교적 조금 어려운 어떻게 보면 새로 출발하는 이제 젊은 청년들 이제 버팀목 전세 같은 것들을 잘 연결해 줘가지고 그분들은 굉장히 고마워했었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그 다음 전세 그 다음 집 뭐 매수하는 거 계속적으로 연락 와가지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지인이 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식구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신데,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입주장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 그러면, 뭐, 이제, 입주장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되지? 장점과 단점? 그다음에 입주장할 때 유의해야 될 점?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입주장은 뭐 예전부터 이제 뭐 중개의 꽃이라고 하면서 단기간에 좀 큰 수입을 벌 수 있고 좀 많은 계약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제가 처음 중개를 시작했다고 할 때도 입주장을 하면은 뭐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번다, 매일매일 계약서를 쓴다 하면서 되게 꿈에 부풀면서 이제 뭐 헛바람을 많이 불어 넣었던 것도 좀 사실이었어요. 근데 사실 뭐 경기가 안 좋을 때 입주장은 사실 그렇게까지 큰 수입이나 이제 뭐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너무 큰 기대를 하고 들어가시면은 지금은 좀 좋지 않다. 좋아질 때가 있기도 하겠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여기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저희가 볼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주안, 여기 입주장 같은 경우에는 3,000세대 대단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정말로 저 멀리 수원에 있는 부동산까지 여기에 발을 안 담근 부동산이 없어요. 그리고 입주장 전문 부동산 하시는 중개인이란 중개인들은 모두 다 여기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완전히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단지 아파트가 한 두 개 정도 비슷하게 입주장을 한다 하는 곳에서는 섣부르게 시작을 하면은 정말 뼈도 못 추릴 수가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워낙 이제 이거는 선수들 리그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조금 생각보다는 아무리 좋은 입지에 들어가도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입주장이 워낙 단지별로 특수성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위험 요소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보게 될 저기 미추 1구역의 주한 8합공 같은 경우는 애초에는 25년도 6월 입주였어요. 그 입주를 바라보고 준비를 하고 거래를 계속 했다면 아직까지도 입주를 못하고 있었으니까 좀 문제가 많이 생겼겠죠? 거기에다가 이게 12월로 미뤄졌다가 지금 3월 30일로 미뤄졌는데 아직까지도 또 문제가 있어서 준공이 사용 승인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이제 어떻게든 나게 하겠지만 만약에 안 나게 됐을 때 전월세 계약 같은 거 했으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저도 여기 분양권 몇 개를 거래를 했는데 전화가 오면 떨어요. 무슨 원망을 들어야 될지 몰라서 떨고 있고 특히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례율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은 지금 분담금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거래를 좀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곳을 떠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문제가 많은 그런 단지예요. 이런 단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곳에서 했던 사람들이라면 뭐 또 할 말도 있고 처음부터 뭐 알고 있었던 것들도 있고 여기가 사실은 규제 때 분양을 했기 때문에 입주를 사실은 굉장히 넉넉하게 잡았어요. 그리고 조합장이 좀 문제가 있어서 라인 건설 들어오면서 여기가 그 이지 무슨 이지더 원인가? 이지더 원이잖아요. 원래 라인 건설이. 근데 이제 그 파라곤 이름을 걸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조합장이랑 좀 문제가
많았던 이런 내용들을 조금 알고 있더라면, 아, 여기는 조금 골치 아픈 것 같으니까 여기 입주장은 내가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저는 계획을 세웠을 텐데, 사실 여기가 요 대로변이 구도심이기 때문에 월세도 싸고 들어갈 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답사를 와서 시작을 하실 분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단지는 크고 생각보다 주변에 부동산은 얼마 없고 하니까 요 입주장 내가 한번 준비해 볼까? 그런데 요 단지의 히스토리를 모르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지금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입주장을 준비를 하신다면 좀 많은 공부를 하시고 요 단지, 조합의 관계, 그리고 또 뭐 조합과 건설사의 관계, 그리고 조합원의 수가 또 너무 많은 곳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상당히 매물이 없거든요.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공률로 갈 것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조합을 확실하게 꿰고 있는 또 부동산이 있다면 또 그 부동산하고 완전히 내가 친해져 가지고 잘 낄 자리가 있을지 이런 것들도 좀 잘 파악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하고 또 나만의 무기로 내가 그냥 어느 정도 좋은 입지만 들어가서 좀 입주장을 해야지 입지가 최고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들어간다고 하면은 정말 손가락만 빨고 나올 수도 있어요. 심지어 저희 마지막에 남은 매물 조금 요 소화하는 건 이제 설거지하러 들어왔다고 하는데 근데 설거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마지막에는 결국은 단지 내가 저기 중공 떨어지자마자 이제 단지 내 간판 걸잖아요. 그럼 다 단지 내로 가거든요.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어도 단지 내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설거지도 못해요. 저희 사무실 바로 옆이 더샵 아르떼 입주장하기에는 꽤 괜찮은 자리라고 해가지고 여기 진짜 뭐 위치는 나쁘지 않았는데 거기가 이제 막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신 분이 들어오셨어요. 28평대는 큰 자리에 꽤 괜찮게 들어오셨는데 사실 광고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좀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이렇게밖에 안 하나? 여기 던킨 옆에 보면요. 여기 SI라고 있잖아요. SI라고 하얀 간판. 지금은 이제 인생 맥주가 되었는데요. 이 SI 부동산 사장님이 그냥 저렇게 간판만 걸어 놓으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블로그도 정말 성의 없게 몇 개 쓰시고, 뭐 유튜브 당연히 안 하시고, 그 그냥 뭐 명단 나오면 거래 좀 되겠죠? 뭐. 근데 뭐 명단 작업도 잘 못하신 것 같고, 지면 광고 몇 개 한 게 한 2년째 계속 그냥 그대로 걸려 계시고 하더니, 사실은 이분 아버님이 여기 동네 유지였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던져준 매물조차 조금 소화를 못 하시다가, 한 거래 몇 건 못 하시고, 그래도 2년 차 하신다고 버티고 버티시다가 25년도에 거래 건수 제로로 결국 친구분한테 인생 맥주로 여기 이제 넘기고 떠나셨거든요. 예, 이렇게 준비 없이 들어오면은 입주장은 정말 하나도 못하고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정말 각오를 좀 단단히 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곳이 입주장이고 또 선수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이 선수들한테는 내가 납작 엎드려가지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배울 것들 많이 배우면은 경험이 정말 많이 되고 정말 많은 계약서를 나 혼자 쓰려고 하지 않고 저 잘하시는 선배 중개사님들하고 공동 중개하면서 경험을 많이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배울 것도 많고 계약서도 많이 쓰고 그리고 거래 건수가 많기 때문에 좀 수입이 작더라도 여러 건을 하다 보면은 또 괜찮은 수입이 되는 그런 곳이 입주장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곳에 내가 입주장으로 좀 많은 고객들을 확보했다면 단지 내로 진입을 하거나 하면서 이제 2년차 거래, 2년차 또 4년차 그 이후를 좀 꾸준히 할 수 있는 자리로 한번 알아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또 권리금 문제도 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권리금이요? 예전에는 권리금을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아, 네. 예전에 이제 입주장이라고 하면은, 음, 보증금 좀 싸고, 이제 구축
건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좀 잘 꾸며놓고 이제 거래 건수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 거래 건수를 가지고 이제 막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이제 호구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그분들 10월 말에 자격증 따자마자 그분들한테 이제 또 넘기는 거죠. 권리금 높게 해가지고 이렇게 거래 많이 한 거니까 너 앞으로 거래 많이 할 거야. 근데 입주장 끝나고 나면 사실 2년 동안 거래 없잖아요. 그거를 덥석 문 사람은 정말 이제 호구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사실 많이들 알아요. 저희 RSA 출신들도 다 알 것이고, 이제 입주장하고 나면 2년 차에 무슨 거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이거를 덥석 묻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위치가 괜찮기 때문에 사실 그 자리에 뭐 커피숍이든 뭐 헤어샵이든 뭐 이런 상가도 그냥 이제 자리값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입주장에서 돈 벌고 또 권리금 받아서 돈 벌고 나는 거의 무권리로 들어왔지만 이렇게 돈을 좀 벌고 나가는 곳이 입주장이었다고 치면은 지금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들어왔다가 결국은 남은 월세 내다가 번 돈 다 까먹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은 권리금을 못 받을 각오를 아예 하고 아예 단기 월세로 들어오거나 네, 처음부터 그거 받을 생각은 안 하시고 뭐 계획을 세우고 들어오는 거를 추천드리죠. 예. 그 돈가스집 에피소드는 얘기 안 해주시나요? 아, 돈가스는 저희 좀 망한 사업이기는 한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저희가 좀 생각이 짧아서 아까 이제 미추홀더 리브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한 파크자이더 플래티넘 입주장은 이제 거기도 2,500세대였고 앞에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주한이 이제 3,000세대였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한 5,000세대 되는 입주장을 하니까 사실 굉장히 많이 지쳤었어요. 그리고 요거 끝나고 더샤바르 때 입주장까지는 살짝 텀이 있었어요. 1년 정도의 이제 텀이 있는데 그때까지 뭐 하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상 요게 끝난 다음에 미추홀더 리브의 입주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한 파크자이더 플래티넘 저 아래 보면은 좀 작기는 한데 356세대 주한 파크자이더 플래티넘 아래 보면은 여기 우진 아파트 재건축으로 주한 에듀서밋이 이편한 에듀서밋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게 틈새 시장으로 굉장히 괜찮은 입주장이었어요. 왜냐면 선수들이 아무도 안 들어와요. 선수들이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사실 매매는 거의 안 되지만 전월세 시장은 굉장히 괜찮아요. 대규모 아파트에 이제 뭐 전세 월세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매물은 없는데 이 대규모 아파트가 있으니까 이거 전월세 찾는 손님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 손님들을 여기에 입주장에다가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냥 진짜 거저 입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였는데 너무 이제 소규모 규모이다 보니까 그냥 저희가 이거를 그냥 놓친 거죠. 근데 그냥 거의 놓친 거예요. 근데 이제 입주장을 계속 하셨던 분들은 요걸로 이제 짬짬이 재미를 많이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경험으로 지금은 이제 저도 조금 소규모 단지를 남들보다 먼저 파가지고 좀 제가 좀 잘한 장이 어떻게 보면은 저 인천시청역 바로 앞에 있는 인천시청역 한신더유예요. 저 인천시청역 한신더유를 아무도 시작하지 않을 적부터 입주권 시작해가지고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실 거리가 좀 있잖아요. 근데 저기 앞에 계신 부동산 사장님들은 사실 입주권 분양권 할 줄을 모르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하셨던 이제 부동산 사장님들은 요거 하시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입주권, 분양권 계산하시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고 근데 이분들 잘 친해두면은 매물 받아서 공동중개하든 이제 도움 드리고 제가 직접 하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합원 거 몇 건 거래를 하니까 조합원 매물을 제가 거의 다 받아서 여기 것들 이제 뭐 매매부터 전월세랑을 거리가 있음에도 저쪽에다가 부동산 차리지 않고
이 입주장을 제가 좀 열심히 많이 했던 곳이죠. 네. 그렇게 했었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입주장이 사실 가장 힘든 이유가 입주장은 매매보다는 사실 이제 전세를 좀 많이 맞추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이제 2년차, 4년차 때 그거를 또 매매까지 연결되면 좋은데 지금 정부에서 그 전세 자금으로 잔금 치르는 걸 막아놨기 때문에 전세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전세가 지금 이중가격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자기 자본으로 잔금을 치르는 곳은 이제 대출이 가능하고, 자기 자본으로 대출을 못 치르는 곳은 이제 현금 전세로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손님들한테 안내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그런 상황이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미추홀구에서 입주장만, 아까 11곳이요? 네. 예, 11곳을 경험하시면서 다양한 얘기들은 현장에서 또 각 아파트 지나다니면서 또 말씀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뒤풀이 자리에서 또 옆자리에 꼭 앉으세요. 그래가지고 많이 들으시고 저희는 여기 그 주안역 아까 2번 출구하고 5번 출구 사이에 요 광장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멀리서 오시는 분들 대비해서 보여드리면 예, 요 롯데리아 이렇게 돼 있는 거, 여기 지금 나무 밑에 여기에서 모여서 이동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더 리브 보고요. 그다음에 내려와서 파라곤 보고 쭉 내려와서 여기서 힐스테이트를 보고 올라가서 포레나를 보고 이쪽 길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이쪽에 재개발이 또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석바이시장역 쪽으로 가서 이 근처에 이제 됩니다. 이게 도보로 한 4km 정도 나오는데 저희가 교수님이랑 걸어보니까 한 50분, 40분, 45분? 뭐 이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랑 이제 쭉 가시면은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릴 거고, 중간에 여기, 여기서 화장실도 가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시간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혹시 우리 여기 지금 방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하시거나 1번 눌러주시면 마이크 켜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질문 없으신가 보네요. 우리 그 정민정 씨 강릉에서 오시는 분은 그 당일 대중교통으로 이동했다가 대중교통으로 가시는 거죠? 말씀이 없어요. 네. 예. 어휴, 너무 멀리 오시는데 많은 거 좀 꼭 우리 한 대표님이 이 정민정 씨는 특별히 옆에 꼭 붙들고 해서 말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멀리 오시는데 이번에 어, 여기 강릉하고 또 강원도에 또 한 분 오시는데 태백인가에서 한 분 오시던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요. 우리 끝으로 우리 이진호 교수님 총평 한번 듣고 오늘은 간략하게 마치고요. 당일날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제가 채팅창에 올려놓은 사진이 이제 미추홀구 전체적으로 외곽을 이렇게 표시된 건데, 인천에서 본다면 미추홀이 중앙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추홀구 중앙이지만 또 우리가 다닐 곳도 그 안에 또 주안이라는 그또 안에 있는 중앙 역할이거든요. 미추홀구가 커야 되는 이유는 인천이 지금 서울만큼 커지기 위해서는 중심부 개발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6.25 때 보시면 인천 상륙작전 할 때 이 미추홀구를 통과해서 지나온 그런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머물러서 있었던 사람들, 그 지금까지도 개발의 흔적들이 거의 없다가 최근에 이제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힐스테이트 프로지오 같은 그런 큰 물건들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미추홀 개발이 이제 시작이 됐던 건데 저희가 지금 미추홀을 택해서 가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미추홀구 자체가
그 큰 그 안에 주한역 세권이 이 주변 지금 사진 올린 것처럼 전부 다 상업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업지가 굉장히 넓은데 우리가 보통 상업지가 넓으면 개발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주거지 개발의 입장에서는 넓은 상업지는 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넓은 상업지에 속해 있는 이 주안역 개발을 미리 할 수가 없어서 배후지로서 쓰이고 있는 주거지, 바로 미추홀구 2구역, 4구역 뭐 이런 곳들이 아파트로 지금 재개발되는 그런 형태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가야 될 곳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한 세 단계로 나눠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안역에서 출발했을 때 아파트 첫 번째 지역에서 아파트하고 이제 조그만 이제 아파트 나온 그런 지역들을 볼 건데 제가 그때 그 단톡방에 올려드린 것처럼 중간중간에 경매 물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같이 좀 비교를 해가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이유는 법원에서 감정가를 잡을 때 지역의 토지 가격을 보는데 그 토지 가격 기준으로 분양가라든가 옆에 이제 개발되는 가치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살펴드릴 거고 두 번째 구역에서 넘어왔을 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살펴볼 곳이 두 번째가 그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가장 많이 이제 예, 그러니까 먼저 개발됐고 주변에서 가장 호응이 좋았던 그런 뭐 스토리가 좀 있었던 그런 지역을 이렇게 넓게 한번 돌아볼 예정이고 그 끝에쯤이 이제 우리가 가실 때가 아까 말씀드린 잠깐 썼던 그 포레나 미추홀인데 거기가 인천에서는 되게 유명했던 인천 시민회관이 있던 지역을 인천 지하철 2호선이 개통하면서 중심가로도 옮겨가고 있는 곳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한희정 대표님 사무실까지 재개발 지역 그 후면도로 이면도로 쪽을 갈 건데 가시다 보면 야, 이거 영화 촬영소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저희가 보던 것과 보지 않는 것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자, 이번 그 임장에서는 그런 부분들, 도시가 개발되는 그 과정에 있을 때 실제 개발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 또 먼저 개발된 곳과 나중에 되는 곳,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개발이 됐지만 합의가 안 돼서 일부만 개발하는 것,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나중에 이 도시가 다 바뀌었을 때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을까 이런 것들도 상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중간중간에 경매 물건 섞어가면서 내용을 좀 드릴 테니까 뭐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는데 또 평지로 돼 있어서 그렇게 걷는데 오래 걸리진 않지만 이번에 특히 이제 한희정 대표님이 중간중간에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설명하는 그 아파트 단지 앞에서 잠시 머무르면서 설명 듣고 이동하고 그렇게 하면 넉넉히 1시간 반 정도면 돌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말씀대로 그 신발 좀 편한 거 신고 오시고 초입에만 약간 오르막이 있고 나머지는 다 평지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여하셔서 그때그때 하는 얘기들 잘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